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 대응하시기 정말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크립토의 트렌드부터 이 시간 핫한 종목과 이슈들까지 모두 점검해드리는 코인 트렌드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매일매일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의 대응들 계속해서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각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어떠한지부터 점검을 해보고 주말 사이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추가적인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는 22를 가리키면서 지난주보다는 투심이 어느 정도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직전 주에는 13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20선을 다시 회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과 전반적인 거래량은 지난주보다는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외 ETF 현황들은 어떠한지도 다음 장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최근 기관들의 투심이 크게 흔들리면서 지난 2월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3월 들어서는 어느 정도 일부 회복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전히 비트코인을 향한 도미넌스는 60%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또한 30%가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현재 어떤 변동성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 시각 비트코인 전일 대비는 1%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83,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 외 다른 종목들도 큰 폭의 가격 조정은 없지만 이 주말 사이 보였었던 반등을 어느 정도는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5%대 현재 주가 변동성이 나오면서 128달러 선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그 외 도지코인이나 카르다노, 트론도 모두 현재는 빨간불을 켜낸 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일지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나름 반등의 기조가 보였습니다. 85,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아무래도 금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의 반등 흐름을 보이자 그에 대해서 화답이라도 하듯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크립토와 관련해서 아서 헤이즈의 의견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심이 약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가격 조정은 일시적인 유동성 압박 때문이지 이 비트코인의 펀더먼털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트럼프 정권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조성하고 있고 더 많은 돈을 찍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이런 매크로적인 움직임 때문에 코인 시장에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먼저 더 바닥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반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재차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25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아서 헤이즈의 의견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적인 시각의 의견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작년에 우리가 겪었었던 횡보장처럼 올해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글도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죠. 비트코인이 작년에 ETF를 신청하고 나서 1월부터 엄청난 급등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3월에 고점을 찍고 이 트럼프 대선 직전까지인 11월까지 추가적인 가격 횡보가 길게 이어졌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사이클적인 지표를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시장 안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저가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작년처럼 수개월 동안 가격 횡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처럼 일단 우리가 트럼프 취임 전에 맛봤었던 11만 달러가 고점이 될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도 박스권 횡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반감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올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데이터들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서로 엇갈린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동성은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해주는지 계속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투심을 또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밈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워낙 투기성이 강한 시장인데 그 안에서 더 많은 투기성이 몰리는 게 바로 밈코인의 시장이 되겠죠. 이 빨간 색깔 라인이 밈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이고요. 초록색이 밈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에 대한 시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확실히 밈코인에 대한 시총이 약간은 수그러든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 시장에서 한때 밈코인의 시총이 10% 가까이 차지가 됐던 수준도 있었지만 현재는 5%까지 밀려 내려나면서 이 투기적인 세력의 움직임이 확실히 꺾였다라는 모습을 해당 시총을 통해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펀더멘털은 흔들린 적은 없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투기 세력들의 움직임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다라고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나왔었던 최근에 가장 컸던 사건이 바이비트의 해킹 사태가 되겠습니다. 이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해킹하는 탈취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 보도됐던 외신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해당 물량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이 이더리움을 해킹했는데 그것을 비트코인으로 전부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이로써 북한 정부는 이제 13,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영국에 이어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국가로 급부상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위협 때문에도 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비트코인을 더 총력전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관점들도 되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미국에서 실제 국민들에게 투표를 해서 민심을 물어보니까 이 비트코인 자체를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을 놓고 그닥 긍정적이지 않은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투표율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정부가 지원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맨 마지막에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0%만이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고 그중에 45%는 부정적인 의견에 투표를 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51%가 반대한다라는 것에 투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비트코인 비축 전략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는 한국은행을 통해서도 해당 입장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다음 장 보시죠. 한국은행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일단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액에 편입하는 것 자체를 검토해 본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높은 변동성 그리고 신용 등급에 대한 부적격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인데 애초에 시장 자체가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를 기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동성을 주는 이슈로 작용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또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의 주요 관전 포인트,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이번 주에 투자를 이어가야 될까요? 이번 주에는 슈퍼 금리 위크라고도 불릴 만큼 각국 주요 중앙국에서 이 금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변수는 바로 오늘부터 개막하게 되는 GTC 2025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기조 연설도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수요일 오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AI라는 키워드와 함께 기조연설을 진행을 하는데 이 크립토 씬 안에서도 AI 트렌드와 관련돼서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1차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는 퀀텀데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젠슨항 CEO도 직접 패널 토론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퀀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리기 마련이죠. 이번에도 과연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약간은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봐야 되는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CES 때는 젠슨황 CEO가 이 퀀텀 컴퓨팅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이게 전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관련주들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월가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젠슨황 CEO가 긍정적으로 퀀텀 컴퓨팅과 관련된 평가를 내놓게 됐을 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게는 큰 악재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일정들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강하게 보이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도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이슈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매일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하시면서 주요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